안녕하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 이제 많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되게 검소하고 그 절약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걸 이른바 강제 절약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출근하면 이제 회사에서 제공되는 스틱커피 이렇게 딱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 이제 컵에다가 이제 타서 이제 마시고, 이제 이왕이면 이제 구내 식당이 있으면 구내 식당 이용하고, 아니면 주변에 그 싼 식당들, 그러니까 뭐 식권 이렇게 미리 사서 이제 그곳에서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뭐 윗사람이 이제 악랄하게 괴롭히고 뭘 하고 해도, 온갖 갑질을 해도 성질 부리지 않고 아무런 반항이나 저항하지 않고 그냥 고개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자존심 부리고 막 그냥 그만두겠다 그래도 은행들이 절대 그렇게 안 놔둡니다. 왜? 바로바로 이렇게 연락 오고 뭐 이자 내라고 원금 갚으라고 엄청 괴롭히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 은행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이제 사는 거죠. 안 그러면은 뭐 그만두는 순간 바로 이제 은행에서 전액 대출 상환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친듯이 그냥 일만 하고 그냥 매달 갚으라고 하는 그냥 이자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채업자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은행이. 근데 그렇게 불편하고 서럽고 힘든 현실에 수능에서 사는 사람들 꽤 많을 거라는 거죠. 이제 저녁 약속 같은 건 잡지 않고, 예, 그냥 빨리 집에 가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회사 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가서 뭐 저녁 후딱 먹고, 아니면 일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퇴근하면서 퇴근길에 스마트폰 앱 켜가지고 뭡니까 쿠팡 배달하기, 뭐 배민 배달하기 이런 거 하면서 계속 돈 버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두 탕 세 탕 해가지고 돈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못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뭐 조금씩 뭐 푼돈이라도 조금씩 뭐 용돈이라도 이렇게 손에 쥐어야 겨우 그걸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밥 먹고 교통비 하고, 뭐 정말 이렇게 미친 듯이 힘들고 이러면은 편의점 가가지고 캔맥주 내 걔네 만원 하는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먹든지, 아니면은 뭐 그것도 사치다 싶으면 그냥 슈퍼 가서 이제 깡소주 이렇게 몇 개 사가지고 그냥 그걸로 이제 새우깡에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이 불편한 현실을 이제 그냥 잊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뭐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살게 될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뭐 커피 마시면서 하하하 호호호 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뭐 일본인들 보면은 혼자서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일본 사람이라고 뭐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아닌 거죠. 그네들도 예전에 잘 살고 이럴 때는 뭐 비싼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막 가시하면서 밥 사주면서 회사 경비로 무지하게 많이 썼던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밥을 굶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편의점 가서 이렇게 되게 제일 싼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도시락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집에 싸온 이렇게 도시락 챙겨 먹기도 하고, 이제 너무 천차만별이고 경제 사정이나 형편이 너무도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하고 이제 자기 처지를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남의 사정 알아봤자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말하지 않기 위해서,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혼자 먹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구석에서 혼자 시간 때우면서 밥 먹고 그냥 잠시 이렇게 숨 돌리는 게 그만큼 쉬운 게 없는 거죠. 그게 그만큼 편한 게 없는 거죠. 뭐 하도 이렇게 뭐 은행에서 독촉 전화, 사채업자 연락, 아니면 빚 갚으라 그러고 주변에 매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서로 삶이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뭐 남들 만나서 남들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담이고,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혼자 지내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지내는 걸 이렇게 되게 선호하는 게 이제 바뀌는 거죠. 뭐 월급 받아도 뭐 항상 모자라고, 뭐 배민이나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요기요 이런 거 배달 알바하고, 뭐 쉬는 날에는 물류센터 가서 또 추가로 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우 조금씩 이렇게 돈을 더 벌어야 겨우 뭐 손에 뭐 몇만 원 이렇게 남짓 이렇게
남는 인생이 돼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거의 무욕, 욕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겨우 한 달 한 달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그들이 그러면은 나중에 미래가 되게 나아지냐?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렇게 살아서 20년, 30년 채워가지고 나이 뭐 60, 65세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겨우 버틴 사람들은 그래도 나이 65세 이상 되었을 때 극빈곤층으로 전락하지는 않는 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 65세 이상의 국민의 절반이 극빈곤층, 70세 이상이 3분의 2가 극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거기에 해당되진 않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동안 이제 삶이 이제 되게 이제 팍팍하고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뭐 물론 저도 이제 지금 현재 그에 준하는 삶을 살고 있죠. 예. 제가 받는 월급이 있고 제가 받는 용돈이 있는데 그 용돈에서 이제 뭐 저는 그래도 뭐 그 용돈을 받아서 제가 식비하고 남는 돈으로 뭐 적지만 뭐 제 취미생활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예시로 들었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참 감사한 거죠. 음. 물론 뭐 저도 뭐 식사를 뭐 만원, 15,000원, 2만원 이렇게 뭐 아무 가격 표지 않고 이렇게 뭐 막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 저도 식비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왕이면 뭐 그냥 밖에 커피숍에 가서 뭐 4,000원, 5,000원 하는 커피를 뭐 여러 번 이렇게 막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죠. 네. 또 그러려고 하면 또 너무 그 돈이 아깝고 좀 신중하고 좀 더 뭐야 조심하게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예. 뭐 아마 앞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미 지금 이제 올해 지금 10월이고 뭐 11월에 이제 시중 주담대 금리가 5%가 넘어갈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 뭐 7%, 8%도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은행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0.75%인데 뭐 11월 달에 한 번 더 올린다고 해서 1.0 그리고 뭐 내년에 한 두 번 올리면 1.5 세 번 올려도 1.75 뭐 네 번 올렸다 치자고요. 그래봤자 2%인 거죠. 2023년에 뭐 네 번 다 올렸다 쳐도 저는 이제 항상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23년에 다 올렸다 치자고요. 네 번 다. 그래서 3%. 2024년에 만약에 네 번 다 올렸다고 치자고요. 분기마다. 그래 5%입니다. 근데 2024년, 2025년에 4%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기준금리를? 그러기는 어려울 거죠. 제 생각입니다. 물론 5%가 되고 6%가 될 수도 있어요. 기준금리가. 근데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내년에 아마 대략 아마 1.5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2022년에 2023년에 뭐 한 세 번 해가지고 한 2.25 2024년에 한 세 번 해가지고 한 3%까지 뭐 2025년까지 해가지고 그래 한 3.5에서 한 3.75 정도까지가 최대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벌써 한 3, 4년 동안에 걸쳐서인 거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현재 11월 달이 대출금리가 5%가 될지 모르고 내년 2022년에 7, 8%가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니 이는 벌써 기준금리가 3, 4년 사이에 이제 오를 것 이상으로 이제 오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은행들이 충당금을 설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자놀이, 이자장사, 중금리 대출 장사를 이제 하는데 그걸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더 속도를 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 7, 8% 금리까지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5%, 내년에 7, 8%, 내후년에 8에서 10%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것도 같은 거죠. 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대출한 사람들은 이제 정말 더더욱 더 답이 없어지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3% 받다가 3%의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자 비용이 150이라고 치자고요. 6% 되면 얼마예요? 300. 9% 되면 450. 감당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냥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평생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로 이제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도 마음대로 그만두지도 못하고 일도 하나로 못 끝내고 뭐 나중 되면 그러지 않겠어요? 뭐 은행이나 아니면 뭐 돈을 빌려준 쪽에서 야 너 그냥 일만 해가지고 뭐 월급 한 250 받으면 그걸로 안 돼. 뭐 알바 한 2개 더 해. 알바 한 2개 더 해가지고 야 한 150 정도 더 채워. 그래서 이자 더 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뭐 더 벌어서 은행에 상납하라고 이제 요구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뭐 온갖 감시사회가 다 되어 있어서 카드 쓰면은 어디에 뭐 쓰는지 다 내역 다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체크해가지고 뭐 이자 더 올리고 원금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이러면서 아마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이제 일본의 많은 이제 서민들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무리하게 이제 투기하고 재테크, 자이테크라고 했었는데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거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이제 한국에도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뭐 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 삶을 이제 보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빚을 지지 않아야 된다 인 거죠. 금리가 높든 낮든 빚을 지지 않고 자기가 경제생활에서 돈을 절약하고 해서 아껴서 저축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 삶에 닥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위기에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태도들을 갖춰놓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다행스럽게 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혹독한 현실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뭐 앞으로 최소 5년 정도는 바짝 엎드려가지고 안전하게 살 공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하루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